얘기를 쫙 살펴봅니다. 뉴스톱 김준일 대표, KBS 박대기 기자, 그들의 전지적 시점으로 분석하는 뉴스 일대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왜 중간에 웃으세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통화 녹음 금지법 이게 좀 생소하긴 한데 기자들은 지금 이거 통과되면 큰일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기자들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윤상현 오늘 저 최강시사 시간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많이 등장하네요. 네. 아까도 등장을 했는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동의 없는 통화 녹음에 대해서는 이거를 금지시키겠다 뭐 이런 겁니까 지금 이게? 그렇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한 건데요. 이 윤상현 의원 혼자 발의한 건 아니라 총 14명이 이제 공동 발의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 현재는 지금은 그 남의 대화를 녹음해서 이제 공개하는 것들은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그 통화 당사자, 그러니까 양쪽의 한쪽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나중에 공개하고 이런 것들은 형사처벌에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처벌에 넣겠다는 것인데 원래 이제 처음에 이제 발의했던 8월 달에 발의했던 거는 10년 이하 징역까지 엄청나게 이제 중벌하겠다. 10년 이하 징역? 예, 그런 내용이라서 좀 반발 여론이 좀 심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9월 말에 다시 이제 다시 새로운 안을 냈는데 그건 내용이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등을 녹음한 경우에 처벌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와. 근데 요거는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어요. 일단 윤상현 의원은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2016년 3월에 총선을 앞두고 그때 누군가한테 전화를 해서 당시 김무성 대표를 험담하는 게 그 제3자가 옆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유포가 돼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거든요. 옆에서 제3자가 녹음을 했었군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김무성 당대표를 이제 공격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XX가 나옵니다. 김무성 그 XX 죽여버려 뭐 이런 게. 네. 본인이 당했군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완전 불법이었던 게 당사자들끼리가 녹음된 게 아니라 제3자가 옆에서 그 전화 내용을 듣다가 녹음을 해서 그거 유포를 해가지고 언론에 내서 본인이 약간 어쨌든 이런 녹음되는 것의 피해자다. 그런 트라우마가 이 법안에 일단 담겨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들이 일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3자가 녹음한 거기 때문에 2017년에 그 녹음한 지인은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처벌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당시에도 법의 위반이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위반인 거죠. 현행법으로도 그렇죠. 위반이죠. 제3자가 녹음하는 거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직접 대하고 있는 상대방이에요. 제가 어떤 사장님에게 왜 그 대금을 이렇게 늦게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2월까지는 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벌써 뭐 8개월이 넘어갑니다. 빨리 대금 결제해 주셔야죠. 빨리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안 주는 거야. 빨리 줄게라는 말은 녹음을 했어. 그걸 가지고 이제 법원에 가서 이 사람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안 줬다. 계속. 그래서 이 사람 뭐 사기다. 뭐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하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 많거든 사실은. 갑을 관계에서는 많아요. 근데 이런 거가 전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게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라 예외 조항으로 이제 뭐 공익 관련된 거라든지. 공익이다. 그런 거는 빠져나갈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거는 사익이잖아. 자기. 그런 거를 이제 자기가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공익에 관한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제 재판이나 가게 되면.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약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 그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제 언어폭력, 갑질 이런 것들이 이 통화 녹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화 녹음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한항공 일가의 그런 것들도 뭐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그렇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됨으로써 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게 상시적이니까 그렇게 통화 녹음이나 뭔가를 했었겠죠.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뭐 법리적으로 따지면은 음성권이라는 건데. 음성권. 음성권이라는 게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법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초상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격권의 한 분야로서 이제 판례로서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 법원이
죄송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예. 라고 얘기를 판례가 이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기반을 해가지고 함부로 녹음하지 않게 돼야 된다라는 건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죠. 내가 피해를 받는데 이거를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8월 달에 발의했을 때는 그런 예외 조항이 없다가 9월 달에 다시 이제 수정을 했는데 그때는 공익을 위해서 일단 사회적 약자를 뭐 보호를 위해서 뭐 이런 걸로 예외 조항을 이제 만들기는 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방금 얘기했듯이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만약에 기소가 되면은 그런 건 법정에서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결국은 위축되는 거죠. 그렇게 위축될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음성권 관련해 가지고 언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처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라 이게 공개될 경우에 일정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가면은 음성권을 인정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했거든요. 돈으로 그렇죠. 물어주고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굳이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거는 좀 과잉 금지를 좀 유의한 것이 아니냐. 형사처벌까지 하는 거는 이 사람한테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던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라든지 계약에서 좀 당하는 사람 편의 입장 이런 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 세상의 값들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 하나를 잃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그런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던 그런 사회단체들조차도 이번 개정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요거 네, 관련해서 네. 요거와 비슷한 거에 그 입법 시도의 히스토리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2020년에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성관계 비동의 녹취 금지 요거를 입법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예. 성관계 시에 음성을 녹음하는 거는 사진을 촬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특히 젊은 남성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죠. 그건 이해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가 이제 입법이 이제 추진이 됐으나 안 된 경우가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2017년에 자유한국당이 통화 녹음 알림법을 추진을 하다가 이것도 안 됐어요. 통화 녹음 알림법은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녹음하고 있으면 지금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고지가 나가는 거를 하는 거를 추진을 했는데 예. 이제 안 된 경우가 있는 거고 이번에 다시 윤상현 의원이 하는 이런 이제 맥락들이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관련해서. 이게 여론이 이제 일단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조사한 결과인데요. 예. 응답자 63.4%가 이른바 통화 녹음 금지법에 대해서 범죄 증명이라든지 내부 고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반대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3분의 2 약간 못 미치는 정도가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라고 했고요.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이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오고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다만 윤상현 의원실 의뢰 조사 결과가 좀 다른 양상으로 나왔습니다. 윤상현 의원실은 따로 조사를 한번 해봤군요. 한길 리서치를 통해서 9월 5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6%가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거는 근데 이 여론조사는 진짜 여론조사 가지고 설문 문항을 조금 만지면은 어떻게 답변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은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도 원칙적으로는 반대할 저도 반대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뭔가 원칙적으로 반대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원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반대해야죠. 뭐. 그리고 이제 조건이 없이 이렇게 하니까 63.6%가 반대하죠. 그럼 나도 그렇게 나온 건데 아까 전에 한국갤럽 중앙일보 의뢰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지만은 범죄 증명 내부 고발 등의 필요함으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라는 거하고 또 사생활 통신 비밀 보호를 해야 하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이제 반대 그러니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예요. 아까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도 물어보는 게 통화 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에 반대한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또 하나는 통화 녹음이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수가 있으므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에 찬성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게 사실 맞는 건데 그렇죠. 윤상현 의원이 너무 단순화해가지고 물어봐서 좀 여론을 호도하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쏠리는 응답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그렇게 구조화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아까 전에 뭐 박대 기자가 말씀하셨지만은 네.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20대에서는 80.7%가 반대 이 법에 대해서 30대 75.4. 그래서 거의 80% 70%가 이대남 뭐 이대여들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게 네. 정부에서도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이것까지 했을 경우에 아유. 지지율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속도 조절론이 사실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직장 상사랄지 뭐 여러 가지 갑질이랄지 그다음에 뭐 회식 자리에서의 그런 문제들이랄지 뭐 이런 게 이거 다 금지시켜 버리면 네. 뭐 어떻게 밝혀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노동관계에 된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부당한 뭐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걸로 많이 제시가 되는데 네. 그래서 좀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법안 발의에 삼성전자가 가장 떨고 있을 겁니다. 왜요? 왜냐면은 네.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맞아요. 법의 지배에 따라서 그 통화 중 녹음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국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통화 중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아이폰을 쓰고 싶은데 국산을 쓰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이 법은 삼성전자가 제일 떨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아시겠지만 김진일 대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미국 그 보도들 보면 있잖아요. 네. 우리가 하는 그 몰카라는 거를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몰카라는 건 동의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 얼굴도 다 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상으로 출품작으로 올라와 그런 것들이 예, 막 그냥 다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몰카랄지 언론의 자유는 거의 미국은 무한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무한정. 이 아이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근데 이걸 우리는 명예훼손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형법으로 규정돼 있는 이런 나라에서 또 이걸 또 한다. 이거는 언론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일단 뭐 저는 항상 전화를 자동으로 녹음이 다 되고 있어요. 예. 그거 뭐 요즘 그 설정을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일단은. 자동 녹음 설정. 자동 녹음 기능. 그리고 네. 제가 누군가 통화를 할 때는 내 말도 다 녹음되고 있구나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뭐 익숙하기는 해요. 예. 근데 이제 개별 개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거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법을 완전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녹음 자체를 이를테면 처벌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거를 유포하는 거를 처벌을 하는 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괜찮은데 사적으로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생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개인 당사자 간의 녹음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유포하는 행위를 조금 더 강하게 처벌하는 거는 찬성. 근데 이거 녹음 자체를 내가 이걸 증거로서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자체를 처벌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과잉 처벌이 좀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상당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익적인 보도는 완전히 이제 막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예. 그리고 더더구나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사실 통화를 한 다음에 녹음하는 이유가 딴 데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맞아요. 기억이 잘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다시 녹음을 들어보면서 그때 그런 말을 했구나. 기억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분의 의도를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서라도 이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녹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요즘은 또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거가 있죠. 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네이버 클로바도 있고 뭐 그래서 상당히 그 유용하게 취재할 때는 유용하게 쓰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네. 네. 뭐 그렇게 법으로 막는다면은 뭐 새로운 취재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사회가 이게 속기를 배워야 돼요. 예, 부작용보다는 이 장점을 통해서 우리 사회 갑질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많이 개선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한진그룹에 있었던 그 재벌 일가처럼 그랬다가는 자기가 큰일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좀 자제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좀 혹시나 그런 두려움, 걱정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막겠다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일일이 일반 개인들까지 외부로 유포하거나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것이 옳지 녹음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이 이거 발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공익적이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MBC 등 일부 언론의 윤석열 대통령 사적 대화 녹취 및 날조 보도 등으로 헌법상 보호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그에 따르는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라고 하면서
하면서 MBC와 뭐 이거 김건희 여사 뭐 등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런 거 좀 싹 빼고 해야 되는데 그건 공익 보도예요. 아니, 공익 보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끼워 넣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믿겠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아유, 예. 뉴스톱 김준일 대표,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